편하게 먹는 거지만 네. 차돌박이랑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이렇게 중식으로 치자면 네. 여기 가장자리에 있던 게 이렇게 가운데로 신분 상승이 되는 그런 메뉴로 제가 오늘 두부의 준비했습니다. 변신인 거죠? 네. 자, 그럼 일단 두부부터 손질해 볼 텐데요. 네, 자. 우리가 시장에 가면 네. 그냥 흔히 살 수 있는 두부를 준비했어요. 네. 자, 그다음에 두부를요. 자, 어떻게 써는지는 다들 뭐 주부님들 마음이세요. 네. 근데 저는 한 요 정도 크기로 썰까 봐요. 네. 자, 이 정도 썰고요. 자, 한 2등분만 할까요? 네. 좀 도톰한 걸 제가 좋아해서. 두부조림은요. 네.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거든요.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먹고 많이 해 먹는데 네. 오늘은 차돌박이가 들어가니까 어떤 네. 맛이 날지 네.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제가 또 오늘 하나 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두부에 네. 밑간을 좀 하시잖아요. 네. 네, 그거는 다 아세요. 그런데 두부에 밑간을 할 때도, 자, 보세요. 이쪽은 눌림판이 있던 딱딱한 자리죠. 네. 그리고 이쪽은 가운데 그러면은 밑간을 할 때 여기 딱딱한 부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요 가운데 부분에 하는 게 좋을까요? 가운데 부분이요. 그렇죠. 부드러워서 훨씬 더 간이 잘 배겠죠. 아, 이럴 때 노하우가 또 필요하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듣고 나니까 아하 하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조금만 신경 쓰면. 네,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네. 여기다가 소금하고 후추를 뿌리는데 가까이 뿌리게 되면 너무 과도한 염분 때문에 짤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멀리서 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런 다음에 후추도 멀리서 이렇게 뿌려주도록 할게요. 밑간을 이렇게 미리 해준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일단은 그 두부가 겉에 양념장만 묻으면은 안에까지 간이 안 벨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소금을 하게 되면 안에까지 간이 싹 배니까 훨씬 맛있겠죠. 심심하지 않겠죠? 네. 자, 그다음에 요거 뭐냐면 감자 전분이에요. 아니 근데요 밑간은 소금하고 후추면 됐지 이것까지는 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전분은? 두부를 지질 거예요. 네. 근데 지질 때 전분을 약간 묻혀서 지지게 되면은 기름에 튀는 것도 훨씬 덜 튀기고 그다음에 식감을 했을 때 녹말가루가 약간 코팅이 되니까 좀 쫄깃쫄깃한 네. 그런 식감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자, 이렇게 뿌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톡톡톡톡톡 흡수가 되라고. 이렇게. 그러게요. 정말 흡수되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차돌박이 밑간을 한번 해볼까 봐요. 자, 차돌박이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차돌박인데, 자, 차돌박이를 살짝, 길지 않죠. 예. 네, 차돌박이 길지 않으니까 또 얇아요. 차돌박이는 1mm로 두께를 썰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간장이에요. 요거 간장하고요. 설탕만 살짝 간할게요. 우리 왜 복잡하면 잘 안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네, 고기니까 밑간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최소한의 간이 뭐냐? 간장과 설탕인 거죠. 그러네. 네, 자 최소한의 간. 네, 자 이렇게 해서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양념장은 네. 어떤 게 주재료가 될지 궁금한데. 네, 자 여기에 지금 간장 들어가요. 간장 들어가고요. 간장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요. 네. 네, 설탕 들어가고요. 집에 만약에 참치액이라는 게 있으면은 참치액을 좀 넣으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간장을 좀 더 넣으시면 돼요. 그럼 훨씬 더 감칠맛이 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자, 요거 참기름하고 참기름. 네, 통깨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간장 양념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조금 넣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고춧가루 칼칼한 양념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왜 고춧가루를 넣냐면 네. 차돌박이를 들어가서 고춧가루 약간 넣어줄게요. 약간 네. 칼칼하게, 자, 그러면은 매콤하게. 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불로 이동해가지고 두부를 지질 건데 네. 제가 좀 전에 여기 팬을요 약간 가열했어요. 지금 그러게요. 열기가 살짝 있어요. 열기 있어요. 보통 분들이 왜 두부를 지지시면은 굉장히 두부가 지져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좀 바닥바닥하지 않고 흐물흐물하다 흐물흐물하고, 예. 그렇잖아요. 자, 그거 딱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떤 거요? 이렇게 따뜻하죠? 예, 예. 네, 이러면은 바삭바삭하게 구울 수가 있어요. 열을 좀 올린 후에. 그렇죠. 전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집에서 왜 전 지져 먹을 때도 네. 나는 전을 지지면 전이 왜 바삭바삭하게 안 된다. 눅눅하고. 눅눅하다. 예. 그러면은 팬을 가열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바삭바삭한 예. 그런 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했어요. 자, 그러면은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네. 왜냐하면 달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은 네, 되죠. 사실은 저도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네. 사실 요 과정이 약간 귀찮기는 해요. 사실이. 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뒤집고 이제 하는 게 귀찮긴 하지만 네.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약간 귀찮긴 한데 네. 또 요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니까 네. 요 과정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이 과정을 하면 뭐가 더 좋아지나요?
약간 왜 먹었을 때 그냥 안 하고 나면 두부가 그냥 이렇게 부서지는 느낌인데 요걸 네. 하면 쫄깃쫄깃한 느낌. 네, 그런 그리고 느낌. 이따가 다른 재료랑 이렇게 조림할 때 두부가 튼튼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두부가 단단하죠. 예. 와, 진짜 광희 씨 정말 많이 늘었어요. 아, 그런가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해서 냄비로 옮겨볼게요. 아, 팬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거 자, 볼까요? 그러면 네, 바로 다 됐어요. 그러면 제가 네. 이거를 어차피 끓일 진짜 거라 탱글탱글하네요, 선생님. 흔들리지, 흐트러지지 않고. 네. 와, 방송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는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해요? 훅 넣죠. 예. 네. 자,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네요, 선생님. 이대로 먹어도 맛있는데요. 네. 오늘 차돌박이 들어가 드시면은 야. 절대 이대로 드실 생각 하지 않을 거예요. 고소함이 배가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놨죠. 네. 지금 여기다가 뭐를 할 거냐면요. 네. 프라이팬이 뜨겁잖아요. 네. 차돌박이 볶을 거예요. 아, 두부 했던 그대로? 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예. 팬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기로 인해서 불을 켜긴 켰어요. 네. 그러나 팬이 뜨겁게 달궈졌기 때문에 1mm로 썬 이 차돌박이가 결코 볶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그러겠죠. 거죠. 네. 보통 그냥 여기다 그냥 차돌박이 넣으면 어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냥 우리가 물을 넣어서 끓이게 되면 고기에서 핏물이 나와서 누린내가 날까봐 예,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이렇게 한번 네. 볶아서 넣는 거고요. 완벽하게 볶아지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금방 볶아져요. 여기 얇아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또 부을까요? 네, 이렇게 얹을게요. 화끈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자 이제 두부랑 차돌박이 지졌으니까 여기다가 양념장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양념장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부가 양념이 네. 이렇게 싹 위에 얹어지도록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 상태로만 한다면 너무 퍽퍽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해야 되죠. 아, 물 넣어야겠죠? 네, 한 3분의 2컵 정도, 네. 한 150 정도 되는 물을요 부을 때, 자 위에서 부으면은 양념이 나가겠죠? 쉽게 나가죠. 가장자리 통해서 이렇게. 오. 네. 두부가 살짝 잠길 정도로만. 네, 살짝만 한 3분의 2컵 정도만 네. 돼서 자 뚜껑을 자 이렇게 불을 켜고 네, 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어줄게요. 정말 이거 쉽네요, 선생님. 네, 두부조림은 정말 쉬워요. 두부 네. 조림까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렇죠. 네. 저 이제 자. 장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자 요거는 조금 남겨둘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뚜껑을 덮고 네, 불이 이제 할 일이죠. 좀 졸여볼게요, 네. 이제. 자, 졸여지는 동안 저희는 오징어 실체 네. 간장볶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게 바로 오징어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얇아요. 네, 정말 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실같다 그래가지고 예. 실체라고 표현을 해요. 이야. 정말 얇죠. 예. 자, 이 실체를 한 좀 길죠 먹기에. 예. 그래서 한 15cm 정도로 잘랐으면 좋겠어요. 15cm 정도로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절반 정도만 자르면 한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반만. 네. 자, 이렇게 반 해서 이거를 조금 풀어주셔야 돼요. 요거를. 네. 자, 200g 하는데 네. 맨 처음에 200g 딱 뭉쳐졌을 때는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펼치니까 그냥. 선생님, 네. 한 달을 먹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놓으면. 그쵸. 예? 근데 이거 이따가 해놓잖아요. 예? 결코 한 달 안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맛있어서 금방 먹나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따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네. 자, 자. 네, 자 이렇게 할게요.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네. 자 여기에 이제 요새 견과류도 견과류, 예.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크림베리랑 이렇게 있는데 요 아몬드는 한번 살짝 후라이팬에 볶을 거예요. 왜요? 예. 그럼 좀 고소한 맛이 조금 배가 되라고. 지금 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거면. 좀 약간 눅눅할 수도 맞아요. 있고. 비 오면 좀- 또 눅눅해지고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볶으면 훨씬 더 고소하니까 그렇게 해줄 거고. 네. 요건 이제 크림베리인데 네. 오늘 주인공인 오징어가 조금 얇아요. 그래서 네.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네. 제가 조금 요거는 이렇게 절반 정도 이렇게 썰어서 넣었더니 훨씬 뭐랄까 오징어 주인공하고 실체하고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이렇게 썰어보도록 이 할게요. 크랜베리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선생님. 맛있어요. 네. 건포도랑 또 다른 맞아요, 느낌의. 맞아요. 집에 크랜베리가 없이 건포도 있으면 건포도 넣어도 되죠? 그럼요. 이거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징어 실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예.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벌써 다 썰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것도 거기다가 다시 네.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넣어놓고요. 담아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양념장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간장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왜냐면 지금 단맛이 좀 많죠. 네. 요거는 이제 오징어가 생선종류라 술을 약간 넣어줄 거예요. 맛술 약간 넣어주고, 요거 이제 물엿인데 오징어 자체가 좀 짜잖아요. 네. 근데다가 그냥 먹게 되면은 짜기만 한데 여기다 간장 맛을 약간 넣어주니까, 간장도 짠 데다가 오징어까지 싸니까 네. 제가 여기다가 설탕하고 물엿을 좀 약간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양념장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 양념장의 양을 보니까 지금 오징어 실체에 비하면 너무 조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다가 더 양념장을 하게 되면 오징어도 짠 데다가 이것도 짜니까 너무 짜질까봐 제가 네. 요 정도만. 예. 네. 자, 그래서 이따가 제가 묻혀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불로 이동해가지고 네. 그 사이에 이야, 맛있게 지금 쫄고 있는데요, 선생님. 자, 잘 끓여지고 있죠.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네. 물이 어느 정도 졸여지면 될까요? 그냥 자작할 정도요. 자작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2분 정도만 끓이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중간에 한번 이렇게 살짝 달라붙지 않았나, 타진 않았나 확인이 필요하고요. 예. 네, 자, 여기다가 놓고, 자, 옆에서 아몬드를 한번 볶아볼게요. 네. 자, 기름기 없어야 돼요. 그냥 기름기 없이, 맨팬에다가. 네, 맨팬에다가 수분만 날려줄 정도로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아몬드가 고소하죠. 확실히 바삭함이 다르겠죠? 그럼요. 예, 고소함이 틀리죠. 예. 아우, 네. 저는 그냥 아몬드를 볶으면서도 자꾸만 두부조림에 그냥 눈이 가네요. 네. 자, 이렇게. 자, 네. 이거 좀 볶아주실래요? 네. 자. 아까 네. 두부를 한번 이렇게 지지고 나서 넣어서 그런지 네. 이렇게 저어도 부서지지 않아요, 두부가.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도 살짝살짝 밀리기만 하지 예, 예. 뭐 잘라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네. 다 됐어요. 자. 저 지금 보면은 네. 국물이 지금 이렇게 네. 없어요. 이렇게 자작자작할 정도로.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조금 이따가 이건 담아보도록 네. 하고요. 선생님, 아몬드는 어때요, 선생님? 아몬드 다 볶아줬어요. 그렇죠. 네. 아주 자. 바삭바삭해요, 선생님, 지금.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아몬드도 여기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자, 여기로 옮길게요. 네, 이렇게 옮길게요. 네. 바삭바삭할 거예요, 네, 지금. 어우, 네. 아주 잘 볶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웍을 준비했어요. 네. 여기 오징어 실체를 여기다 넣을게요. 야, 오징어 실체 양 정말 많네요. 네. 자,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네. 기름을 좀 넣어줄게요. 기름을요? 네, 이거 기름은요. 네. 집에서 사용하는 기름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한 4큰술 정도 넣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양에 따라서. 4큰술 정도 예. 이렇게 하시고 되고, 집에서 쓰는 기름 아무거나 다 하셔도 되니까 네. 어떤 기름이에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네. 제가 자 이렇게 하죠. 장갑을 끼시고. 장갑을 끼고 살짝 이렇게 기름을 골고루 묻혀주시네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오징어 실체 볶음할 때 집에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네. 너무 얇기 때문에 금방 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밑에다 기름 두르고 오징어 실체를 놔요. 네. 그러고 나서 볶으려면 오징어가 그냥 타는 거예요. 맞아, 기름은 또 없어져요, 그리고. 기름도 없어져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골고루 자 이렇게 윤이 반짝반짝 오, 나죠.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자, 이때 네. 불을 끈 상태에서 하고 나서. 네, 불을 아직 안 킨 상태에서 네. 안 킨 상태에서 하고 난 다음에 불을 켜는데 이때 불은 센 불일까요? 중불일까요? 약불일까요? 약불이요. 그쵸? 왜 약불이에요? 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오징어 실체가 얇으니까 네. 약불에서 하셔야 돼요. 이때 네. 센 불에서 하게 되면은 엉덩이는 타고 예. 위에는 앉을까 봐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자 오징어를 이렇게 볶을 건데 오징어를 볶다 보면 밑에 이제 열이 올라오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은 약간 꼬들꼬들해졌어요. 약간 예, 여기 말리고 있어요. 그랬죠.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열이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불을 약간만 이렇게 줄이고. 줄일게요. 그러면서 이제 골고루 익혀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지금 얇기 때문에 예. 금방 꼬불꼬불해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 오징어 실체 사갖고 왔을 때 네. 그 모습하고 약간 볶아졌을 때는 그 약간 꼬불꼬불한 느낌. 그리고 아까는 이 오징어채가 윤기가 안 났는데 네. 아까 기름을 살짝 묻혀내니까 너무너무 예쁜데요.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리고 또 골고루 다 이렇게 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예. 어느 쪽은 기름이 묻고 어느 쪽은 기름이 안 묻을 그런 염려가 없겠죠. 맞아요. 어때요? 오징어가 지금 라면 면발 같아요, 선생님. 라면 얼핏 예. 그렇죠. 예. 자, 꼬불꼬불해졌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덜어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 양념하고 한 번 이렇게 볶으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양념이 지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뭐냐면 지금 양념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생이잖아요. 네. 예. 근데 오징어 실체는 볶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약간 밸런스 면에서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양념도 한번 뜨겁게 끓이게 되면 네. 양념도 뜨겁고 오징어 실체도 뜨거우니까 간이 훨씬 더 잘 배요. 오. 밸런스가 맞아지니까.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가장자리서부터 끓기 시작해가지고 네. 가운데까지 거품이 막 올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불을 줄이거나 네. 끄시고 네. 오징어 실체를 넣어가지고 버무리시면 돼요. 선생님 요리하는 거 보면 네. 이 불 조절로 요리를 좀 더 맛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불 조절에 의해서 많은 요리가 네. 맛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가운데까지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네. 네, 네, 자 됐죠. 네. 그러면은 저는 불을 끌게요. 불을 네, 껐고요. 끄고. 네, 불을 껐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준비한 아몬드하고 네. 이렇게 아몬드하고 요. 아까 볶아서 더욱더 예. 고소한. 누가 볶았어요? 제가 볶았죠, 네. 선생님. 네. 자, 오징어도 넣어주세요. 네. 오징어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오징어도 넣을게요. 우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강희 씨가 그랬잖아요. 양념이 너무 적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자, 요때, 잘 요렇게 버무려 주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양념이 골고루 안 배가지고 안 네. 맞을 것 같지만, 예,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비벼주다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간이 맞고요. 아까 그 간보다 더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좀 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간을 하시면 안 돼요. 불 끄기 잘했네요, 선생님. 만약에 지금 불이 켜져 있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이미 다 졸여지고 막 타고 그랬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불을 끄고 양념만 한바탕 가운데까지 부르르 끓어오르면 네. 네.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버무려주면은 요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저는 완성 없이 가져와 볼게요. 네, 자 저도 골고루 지금 다 버무려진 것 같아요. 네. 네. 야, 굉장히 많은 양이 됐어. 이거 해놓고 옆집도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옆집한테 신세 줬다면 예. 이럴 때 한번 신세 갚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놓는데 이게 좀 뭐지 그렇게 많이 짜질 않기 때문에 네. 밥 먹고 나서도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젓가락을 못 내놓고 계속 손이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멀리서 보면 네. 면 요리 한줄 알겠어요. 면 요리. 아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딱 하고 나면 계속 밥은 다 먹었는데도 계속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 만약에 짜면은 그렇지 못할 텐데 그렇게 많이 안 짜요. 예. 네. 야, 선생님 진짜 맛있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오징어 실체 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선생님 옆에 두부 네. 조림도 잘 졸여진 것 같은데 네. 같이 완성시켜볼까요? 네, 자 조심하시고요. 네, 자, 담아볼까요? 네. 진짜 두부가 안 부스러지네요. 찰랑찰랑하는 거 느껴지세요? 예, 예. 이렇게 탄력감 있게. 맛있겠어요, 선생님. 저는요 이거 혼자 다 먹어요. 야, 선생님. 정말 뭐 차돌박이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 차돌박이 넣었을 뿐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죠. 예. 자, 선생님, 네. 마지막에 네. 이 양념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어요. 정말 예? 이거는 두부 이렇게 부셔가지고. 네, 쓱쓱 비벼 먹으면은 예.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뭐. 이야. 자, 이렇게 오징어 실체 간장 볶음과 차돌박이 두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1등 반찬 오징어 실체 간장볶음 실패 없이 맛내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오징어 실체를 기름에 버무려주는 게 키포인트. 그런 다음 불에 살짝 볶아주면 양념이 타지 않고 고루 밴다는 사실. 한 소끔 끓인 양념에 아몬드와 오징어 실체를 버무려주면 고소함까지 2배로 업업. 짭조름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오징어 실체 간장볶음으로 든든한 밑반찬을 만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